결국은 모든 게 줄어드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얼마 전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이것 때문에 새해 전기차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한 대당 평균이 100만원이 줄어들면서 이게 또 전기차 위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호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11월까지 판매한 하이브리드차가 무려 77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덕에 하이브리드차 관련 새로운 소식이 꽤 많은데 오늘은 새해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 나올 새로운 하이브리드 신차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차용품은 N건국. 세차 쇼핑 왕국은 N건국. 야, 너도 필요해? 녹색창에 N건국 검색해. 세차용품은 N건국. 세차용품은 N건국.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말 그대로 남아 돈다고 하죠. 소진율이 6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40%가 남았다는 거고, 이렇게 된 원인은 뭔가요? 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차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전기차 시장 차원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안 팔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당장 현대기아차 같은 국산 전기차도 판매량이 부진했으니 수입 전기차라고 길을 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산을 예측한 만큼 쓰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다음의 예산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상대로 새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규모가 더욱 축소될 예정입니다. 일단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환경부 보조금이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2023년 대비 평균 100만원이 낮아지는 겁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국고 보조금 평균치가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좀 다른 이유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는 전기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한 대당 지급되는 액수도 줄이고 좀 더 많은 차주들한테 보조금을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망이 좀 다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는데 구매 보조금까지 줄여버리면 전기차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총 1조 7,340억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부터 버스, 화물차, 이륜차 이런 걸 모두 포함한 보조금인데요. 2023년 보조금이 1조 9,180억 원이었으니 총 예산이 9.6%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중국,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아예 2023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해버렸고요. 독일도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신규 보조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무려 80%에 달하는데 2023년부터 전기차 대상으로 주던 면제 혜택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요? 주요국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제조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추고 가격 경쟁을 통해 차를 팔면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새해에는 특히 저가형 전기차가 두드러진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국내 브랜드 중에선 기아랑 KGM이 대표적인데 앞으로 당분간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요가 주춤한다는 소식은 물론이고 일자리 구조 조정이라던가 국가별 보조금 축소 내지는 자국 우대 정책으로 인한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일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5조 원 줄이기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직원 3만 명을 줄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잠깐 후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측뿐 아니라 대주주인 포르쉐까지 나서서 감원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2016년 디젤 게이트 이후로 최대 규모의 긴축이면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려면 직원 줄이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 사회의 견해라고 하는데요. 부품도 줄어들고 공정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배터리나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새롭게 투자할 곳은 많아지니 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거죠. GM은 1월부터 미시간 공장 같은 곳에서 1,3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텔란티스는 2월부터 공장을 비롯한 직원 수를 3,700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티넨탈은 2025년까지 최대 6,000명을 줄이겠다고 했고, 미쉐린은 아예 독일 카릴수레이랑 트리오 공장을 폐쇄하거나 직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고 동시에 수요가 주춤하다는 소리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도기를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들이고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소비자들은 그저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소식이 다양한 것과는 대비되게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덕에 전차 제조사들도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소식 발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편합니다. 한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기차가 주춤하다, 전기차를 못 만드는 회사는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시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역행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우리나라 시장 특성이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한창 그런 말 많았잖아요. 토요타나 르노코리아, KGM 이런 회사들이 마땅한 전기차를 못 내놓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특성 덕에 지금은 오히려 재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KGM이 하이브리드 신차를 도입한다고 하니 긍정적인 여론이 생기고 르노코리아도 처음에는 전기차 없이 되겠냐 했는데 오로라 프로젝트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시작된다고 하니 또 다른 기대가 생기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전기차 관련 뉴스만 보면 현대기아차는 벌써 망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전기차가 주춤하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할인 보조금까지 주는데도 안 팔린다. 그래서 위기다. 이런 소식이 얼마나 많았나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판매량 상승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좋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트랙 전략이 통한 겁니다. 해외 시장은 전기차,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로 싹 잡은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77만 대에 달한다고 하죠.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에서만 25만 4,200대를 넘게 팔았고 전체 판매 비중이 20%가 넘는 게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단위로도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올해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차 해외 판매량은 51만 대를 넘었고 이 덕에 77만 대라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영역을 정리하면 2011년에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현대차 그룹이 최초로 개발했고 2019년에는 CVVD 엔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20년에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서 이걸 최초로 적용한 게 신형 산타페잖아요. 다른 질서들과 다르게 병렬형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면서 일각에선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판매량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보면 항상 강조해드렸던 일반 소비자 시선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갑론을박이 치열하더라도 결국 자동차를 탈 것으로 이동을 위한 제품 정도로만 보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마냥 기술적인 것만 선택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물론 최근에 발생한 문제점들은 제조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주제와는 별개로 국내 제조사들이 판매 전략만큼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두고 우물안 개구리라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는 낡은 사고죠. 판매량 규모를 보세요. 현대차 그룹한테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왜 잘 나가는 수입차 회사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국토 면적 대비 이렇게 규모가 큰 전자 시장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걸 증명했다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아무래도 일본차 브랜드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일본 전차 시장을 같이 언급하게 되는데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본차 브랜드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대했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하죠. 2.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팰리세이드 같은 대중적인 대형 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 성장세가 워낙 뚜렷해서 고성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2025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왜 토요타도 보면 2.4리터 기반 시스템은 고성능 모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크라운이나 알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방향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닐까 하고 이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LFP 배터리 개발에도 돌입했다고 하죠. 전기차 팩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에 장착하기 위한 LFP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6년에 개발을 마치기로 계획을 잡아놨다고 하고 이게 기대되는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NCM 배터리 대비 원가가 저렴하고 최근에는 성능하고 안정성도 많이 보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가 적용되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몇 년 뒤에는 내연기관차의 빈자리를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가 대신할 거고 전기차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듯 하이브리드 차도 분명 가격 인하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하이브리드 신차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차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될 거라는 거니까요. 현대기아차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신차 기술을 선보이고 KGM이나 르노코리아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본격적으로 경쟁이 뛰어드는 시기가 2024년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